이번 시간에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정비법은 이 정비사업에 관한 법이죠. 이 정비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죠. 그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정비사업에 관해서 정비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도시개발사업을 공부했었죠. 그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도시개발사업 그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쪽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맨 먼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하죠. 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대도시가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죠. 구역 지정되고 나면 다음은 이제 시행자가 있어야 되죠. 시행자를 정하고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실시계획에 따라 토지를 조성한 다음에 일반에 공급을 하죠. 그래서 수립하는 계획이 공급 계획이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종전 토지와 바꾸게 되죠. 바꾸는 계획, 이게 환지 계획이죠. 그리고 계획을 정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죠. 그리고 사업 시행이 다 끝나면 실시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계획에 따라 토지 바꾸는 처분을 해야 되죠. 환지 처분.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가 바뀌니까 이를 등기 청산하면서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이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을 빼고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이 흐름대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제 사업 구조가 비슷하게 되냐면, 도시개발사업은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려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되면 토지가 대지로서 효용이 낮았던 이 토지가 사업이 끝나면 대지로서 효용이 증진된 이와 같은 토지로 바뀐다는 거죠. 도로도 뚫리고 토지가 이렇게 반듯하게 조성이 된 이런 토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바뀐다 이래서 환지인데, 정비사업은 그 건물이 이미 다 건축돼서 개발이 된 이 지역에 기반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건물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건물을 다 철거해서 여기다가 깨끗하게 새로 아파트를 져서 요거로 바꿔주겠다라는 게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가 바뀐 거고, 정비사업은 건축물이 노후된 건물이 깨끗한 새 건물로 바뀐다. 이게 이제 정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바꿔준다는 의미로 보면 사업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사업 전반적인 틀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정비를 하려면 이 노후된 건물 이런 지역을 먼저 이렇게 정해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이렇게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정하고 사업을 하듯이,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정비를 할 자리를 먼저 정합니다. 이렇게 정비만을 목적으로 따로 정한 자리를 구역이라고 하고, 정비 목적으로 정한 거니까 이 정비 구역이 되는 거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하듯이, 정비사업은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듯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와 관련된 계획을 미리 정해야 되죠. 정비 계획인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도 시도지사, 대도시가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정비사업이라는 게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곧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니까 같은 사람이 지정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때가 있었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굉장히 작죠. 정비사업은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인데, 뭐 크면 몇만 평, 적은 거는 몇천 평 이렇죠. 근데 도시개발사업은 웬만하면 수백만 평 사업을 하죠. 규모가 작으니까 정비 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일이 없는 건데, 정비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인가하거나 승인하거나 검사 이런 거 안 한다라고 한 번에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정비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뭐 기준을 정하는 거 또는 방침을 정하는 거 이런 것만 일부 하는 것이고, 사업에 직접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빠지고 시도의사, 대도시가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개발계획 수립한 사람이 지정권자였죠. 즉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개발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정비계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비사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도지역에서는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듯이 정비계획은 밑에서 만들고 구역 지정을 시도, 대도시가 하는 겁니다. 그럼 시도의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 군수죠. 그리고 구청장이 포함이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시도, 대도시한테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틀이 이런 식으로 밑에서 계획을 만들고 구역 지정을 위에서 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워낙 이제 광역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군 단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빠지면서 구역 지정을 직접 지정하는 사람이 개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시도, 대도시가 했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정비계획은 밑에서 시장, 군수가 만들고 구역 지정은 시도, 대도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기본계획으로 정한 방향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전에 또 기본 방침이라는 걸 만드는데, 기본 방침은 정비사업에 관한 국가정책 방향이에요. 국가정책 방향이니까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기본 방침을 정하겠죠. 요 기본 방침에 맞춰서 각 도시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요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도시가 있는데 한 도시 안에 정비할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죠. 정비할 데가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사업을 필요로 하는 구역이 대략 한 1000군데가 됩니다. 이렇게 정비할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정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정비했다가는 그냥 수십만 채 아파트를 다 철거할 수도 없고, 한 번에 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계략적으로 정비를 어디 정비를 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사업을 어떻게 한다, 지역별로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 도시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 설정하는 것, 그게 바로 정비 기본계획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개별 구역들이 있겠죠. 요 정비할 때가 1000군데 있는 그 중에 여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요 정비사업을 위한 개별 구역에 관한 계획이 정비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도시 전반에 가는 거니까 이 정비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수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수립할 거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시장이 수립하겠죠. 근데 주의할 거는 군수가 여기에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정비할 때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정비를 못해서 그 방향 설정하는 게 정비기본계획인데, 군으로 돼 있는 지역에는 개발이 안 돼 있죠. 인구 한 2만 얼마 이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고, 그 군 내 대부분 지역들은 개발이 안 된 논밭이고, 개발된 지역은 읍내에 조금만 개발돼 있는 건데, 그런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많이 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군에서는 수립을 안 한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이제 각 구역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특별시 같은 경우에 이 정비기본계획을 특별시장이 하나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정비계획은 한 1000개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서울특별시장이 혼자 다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기본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은 특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이 각 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역시에서도 구청장이, 그리고 시에서는 시장이 수립하는 것이고, 군에서는 기본계획은 없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 한두 군데는 있겠죠. 이때는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만들고 구역 지정을 시도의사한테 신청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는 신청 안 하고 직접 지정하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대도시는 신청 없이 직접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면 이 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은 개별 사업은 이 정비계획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본 방침이나 기본 계획은 개별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인 정비 사업에 관한 방향을 설정한 것이고, 개별적인 사업은 정비 계획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다음으로는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매우 다양했습니다. 국가도 있고 지자체, 또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또 지방공사, 또 민간 시행자로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등 다양했었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기본적으로 조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노후된 건물을 이렇게 새로 짓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해당 건축주가 이걸 해야 되죠. 근데 그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따로따로 사업하려고 그러면 복잡하죠. 오늘은 요 집이 공사하고 다음 날은 뒷집이 공사하고, 이 동네 가면 여기저기 막 공사판 벌려놓으면 서로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조합을 구성하고 이 조합에서 한 번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건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구성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반대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쉽게 조합 구성이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거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낡았지만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새로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싫은 사람도 있고, 돈은 좀 들지만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실제 이런 정비사업 할 때 보면 뭐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하거나 그 항상 분란이 생기죠. 그 조합 내부에서 그냥 그 반대파 찬성파 이렇게 갈려가지고 맨날 싸우느라고 사업이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합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정비사업은 힘듭니다. 그래서 조합을 구성하려면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승인을 누구한테 받을까? 이런 거를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틀로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정비 계획을 정했는데 이 정비계획이 정한 대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정비계획을 만든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승인 받는 거는 이렇게 그 정비계획을 만들었던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게 되는 거고, 나머지 뭐 밑에 인가받을 일이 있거나 검사받을 일이 있으면 계속 그 정비계획을 만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 승인 검사 받게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계획이 개발계획이었고,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을 했죠. 따라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여기 지정권자한테 인가 승인 검사를 계속 받았었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사업이든 이 사업을 어디서 할 거냐에 관한 계획을 만든 그 계획을 수립한 사람한테 인가 승인 검사를 받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었고, 그 결정하는 사람이 시도의사 대도시 국토부였죠. 그러니까 국토부 시도의사 대도시한테 인가받았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 개발계획 수립한 사람이 지정권자고, 그 지정권자가 원칙은 시도의사 대도시 예외로 국토부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가를 받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시장군수가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이든 뭐 사업자 인가든 다 시장군수한테 인가 승인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승인받고, 다음으로는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죠.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인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이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이 아닌 시행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사업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주택공사 등이라는 거는 주택공사에 뭐 다른 게 포함된 거죠. 주택공사가 있고 유사한 게 포함돼서 주택공사 등 이렇게 된 건데, 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해서 정비법에서는 주택공사 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택공사는 토지주택공사고 이 등에 들어간 게 지방공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사업을 직접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여기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도 토지 등이죠, 등.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외에 토지 소유자는 아니지만 같이 포함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건축물 소유자가 들어가고 지상권자가 들어갑니다. 다만 그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사업에 따라 이제 다른데 이따가 교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 개발자가 지정이 돼서 사업을 또 할 때가 있어요. 지정 개발자는 말 그대로 지정된 개발자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조합이 해야 되는데 조합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지정 개발자를 정해서 사업을 맡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비사업은 기본은 조합이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따라서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 토지 등 소유자, 지정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굉장히 단순하죠. 일단 기본이 조합이고 예외로 시장군수 등이 있는 건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 종류 자체가 굉장히 많았죠. 뭐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또 민간 시행자도 많이 있었는데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기본이 그 노후된 건물을 뜯어 고치는 사업이니까 기본이 조합이 되는 거고 이제 조합이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시행자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죠. 정비 계획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인 거고 그다음에 그 구역 안에서 기존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해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거기다가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건축물은 몇 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 계획이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었는데 정비사업은 실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업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설치해서 토지만 조성하면 끝나는데 정비사업은 건축물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다가 조합을 설립하면서 만들었던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계획대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인가받는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라고 줄여서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 시행 계획을 정하게 되면 기존 건축물은 어떻게 철거되고 거기에 몇 층짜리 건물이 어떤 식으로 지어질 거다. 이게 이제 계획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들은 공사하고 나면 이 종전 노후된 건물 없어지고 여기 새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럼 이 아파트를 이 종전 소유자한테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나눠주는 계획이 있어야 되죠. 나눠주는 계획이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가 바뀌니까 환지 계획이었어요. 토지가 이렇게 바뀌니까 용어도 환지라고 냈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가 바뀐 게 아니라 건축물이 바뀌었죠. 환지라는 용어를 여기다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학자들의 경우에는 환권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권리가 바뀌었다 이런 의미로 종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 새로운 이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바뀐다 이런 의미로 환권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만 쓰는 거고 이 법에서는 관리 처분 이런 말을 씁니다. 관리 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시행액들 공사가 시행되면 일단 이 건물부터 철거를 하겠죠. 근데 건물 철거할 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종전 소유자들이 집을 비워주고 나가는데 이 집을 버리고 간 게 아니죠. 이 집을 이 조합한테 맡긴 거죠. 조합에 맡기니까 조합에서 이 재산을 잘 관리하다가 아파트를 새로 지면 이 새로 진 아파트를 바꿔서 처분한다 이런 의미로 관리처분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딱 그거죠. 헌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다오 이거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딱 그 표현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자체가 헌집을 새 집으로 바꿔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계획을 정하는데 그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과 유사한 계획으로 정비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을 정하는데 계획 내용 자체가 실제로 유사합니다. 환지 계획의 경우에는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이 종전 토지가 어느 토지로 바뀐다는 걸 정하죠. 그걸 필지별 환지 명세라고 하죠.
그걸 위해 그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환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면적이 보통 줄어서 바뀌다 보니까 그 채비지, 보류지 뭐 이런 것도 정하고, 그다음에 늙어 줄고 뭐 이런 사항들이 생기니까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결국은 토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정하는 건데, 관리처분 계획은 그 노후된 건물을 새 건물로 바꿔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종전에 어떤 사람이 이 노후된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 노후된 건물 대신에 이거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받을 사람이 누구고, 그다음에 이 분양받을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종전의 토지 건축물이 어떤 것이고, 분양받게 되는 대지 건축물이 어떤 거냐, 이걸 각각 정해 두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처분 계획과 환지 계획은 실제 내용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건축물이 포함되다 보니까 표현이 좀 달리는 것, 바뀌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주느냐를 정합니다. 사업시행 계획은 어떻게 공사할 거냐 이거고, 사업시행 계획대로 공사가 되고 나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어떻게 바꿔줄 거냐를 정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까지 나오면 그대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관리처분 계획을 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정합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다 보니까 토지 자체를 바꿔요. 근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로 바꿔주는 거니까 건축물로 바꿔서 분양을 받을 건지 신청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정하게 되는데, 분양 신청을 받으려면 분양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알려줘야 되죠. 공고하는 거고, 또 개별 통지도 해주죠. 그래서 그걸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부터 60일 안에 분양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를 하고 통지를 합니다. 그 분양 신청 언제부터 받을 거고, 받게 되는 건축물이 대략 어떤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고를 하고 통지를 하죠. 그다음에 공고 통지를 했으니까 분양 신청을 받겠죠. 분양 신청을 일정 기간 받아야 되죠. 너무 짧게 하면 이 토지등록자가 신청 못해서 청산될 수가 있으니까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되죠. 그래서 30일 이상 받게 되는데, 그 분양 신청만 계속 받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양 신청을 받아서 이 내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1년 내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60일 요 이내 기간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가 있는데, 연장은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기간 중에 분양 신청을 하면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요 기간 안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요 기간 중에 가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은 현금으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청산은 마지막에 하는 이 청산과 좀 다른 거죠. 청산은 이제 손해보고 이익보고 이걸 따져가지고 청산하는 건데, 이때 신청하는 사람들은 관리청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당장 공사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종전 주택이 철거됐으니까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 사업 다 끝난 데 청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는 미리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청 계획 인가 받고 나서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신청 안 하면 이제 돈 받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계획까지 정해주고 나면 이제 비로소 실제 공사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 계획대로 공사가 잘 됐는가 확인해야 되죠.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를 하듯이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준공검사를 합니다. 정비사업은 이 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인가를 내줘요. 준공 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완료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 계획도 이제 공사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정한 대로 나눠줘야 되죠. 관리처분 계획이 헌집을 새집으로 바꿔주기로 한 거니까 바꿔줘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자체를 바꿨어요. 근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니까 이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한테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거고, 소유권 이전하려면 고시를 하는 겁니다. 고시가 되면 그 다음날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기타 권리도 이때 다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되면서 권리가 변동하니까 해당 사항을 등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보는 사람, 이익 보는 사람 따져가지고 청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비사업은 사업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고, 보면 도시개발 사업하고
사업 구조는 비슷한데 다만 용어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요거하고 계속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지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이 유사하고 환지 계획을 정할 때 기준, 관리 처분 계획 정할 때 기준, 그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환지 처분과 소유권 이전 같은 것이고 그것도 거의 유사하고 등기하는 것도 유사하고 굉장히 유사하니까 두 가지 사업은 좀 비교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쉽게 개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다만 정비사업의 경우에 이 사업이 좀 복잡한데 이유가 사업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사업의 의미를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저 사업 틀에 맞춰서 사업별 차이를 잘 구분하시면 정비법을 좀 공부하기가 좀 더 용이하니까 용어부터 확실하게 그 하나하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 관한 것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죠.